AI가 책을 내서 화제가 되고 있죠. 제목을 보니까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 편집자가 화제성 있는 책을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을 잘 정했죠. 사람이 인공지능에게 훈수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책을 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왔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뭘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굉장히 큰일이 난 것처럼 이제 작가들은 다 생업을 잃겠네. 사람들은 이제 책도 못 써내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쓰는데 단 7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한 30시간 만에 모든 작업이 끝났고 책을 내는 데만 이제 7일이 걸린 것이죠. 보통 작업을 하려면 뭐 몇 개월, 1년 아니면 어떤 작가에게 부탁하면 뭐 차일피일 하면서 참 책이 나오기 쉽지 않죠. 근데 인공지능은 뭐 딱 하라고 하면 바로바로 하니까 30시간 만에 모든 작업이 다 끝났다. 일러스트까지. 그랬는데 책이 이제 깔끔하게 잘 나왔죠. 제목을 쭉 보니까 되게 내용이 충실하고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인공지능이 이제 책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뭐 이렇게 다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은 다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책을 만약에 읽는다고 하면은 어떤 책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이 책을 누가 썼나 보게 됩니다. 저자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누가 썼느냐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 말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라는 그 사람의 됨됨이, 그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책을 써낸 것은 참 놀라운 것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이 발전되겠죠. 더 많이 우리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인간이 쓴 책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썼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 아주 특별하고 감동적인 삶을 산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싶은 것이죠. 그 사람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내게 와닿는 것이지, 옳은 말, 바른 말, 뭐 아주 지식이 탁월한 그런 것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호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책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죠. 인공지능이 쓴 것에 대해서. 그러나 두 번째 나와도 관심을 가질까요? 그렇게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막 최초의 책 이런 거 막 강조하죠. 그럼 아마 이렇게 되겠죠. 좀 이따가 이제 요리에 관해서 인공지능이 쓴 최초의 책, 레시피 뭐 이러면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또 관심 가질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요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을까? 뭐 어떤 식으로 만들었지? 하고 관심 갖겠죠. 두 번째 나오면 두 번째는 관심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아마 최초로 인공지능이 해내는 일에 관심을 갖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시큰둥하다 하는 거죠. 네. 인공지능이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는 엄청 관심이 많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누구를 이겼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면은 우리는, 인간은 자기보다 뛰어난 것으로 다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보다 빨리 달리는 말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것이 아니라 저거 길들여 가지고 내가 타고 다녀야 되겠다 했던 게 인간입니다. 또 어떤 기계를 발명하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죠. 그냥 배 짜는 게 엄청난 일이었을 때 그 기계가 나오면, 방직 기계가 나오면 엄청난 사람들이 직업을 잃었죠. 그래서 뭐 데모도 하고 막 난리 나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 이후로 인간은 또 그걸 이용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 잘 쓰는 인공지능이 있다. 그러면 인간은 또 그것을 이용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걱정하지 마시고 인공지능이 이런 것까지 할 때가 됐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술적으로 뭔가 발전하고 그렇다 해도 사람이 관심 갖는 것은 휴먼 스토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장하고 깨달아가고 그 사람이 각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이런 스토리에 관심이 가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봐도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해 가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것을 접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손발처럼 자유롭게 씁니다. 인공지능을 아마 애들은 앞으로는 손발처럼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시간들이 올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람이 계속해서 활용하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계들을 보십시오. 인간이 발명했을 때 우와, 드디어 이런 시대가 왔구나. 라디오를 들었을 때 사람이 우와, 이 박스 속에 소리가 나네, 뭐 이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이제 텔레비전이 나오니까 아니, 저 박스 속에 사람이 움직이고 말을 하네, 뭐 이랬던 시절. 칼라가 나오니까 칼라 TV가 나왔어. 그 얼마나 계속 발전해 왔습니까? 그럼 이제는 지금 뭐 그냥 방 한켠에 TV는 삶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신기하지도 않고 그냥 늘 있는 것이고 일상의 한 부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공지능도 그렇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해가고 발전할수록 그것은 일상화되는 것이지 특이점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똑똑한 기계들 지금까지 엄청 많이 인간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시면 그래 왔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떤 기능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물론 그 특이점이 와서 사람보다 훨씬 똑똑해지는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간은 또한 그것을 잘 활용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긍정적인 거 아니냐, 뭐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한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자꾸 뭔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개발됐던 모든 기술에 대해서 사람은 다 그래 왔습니다. 원자력이 발견됐을 때 핵폭탄이 될 수도 있고 또 원자력 발전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양면성을 늘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양면성의 긴장 가운데 우리는 계속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은 선한 면, 악한 면 나누어집니다. 핸드폰도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가운데서 또한 뭔가를 방법을 찾아낼 것이고 길을 찾아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낙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 지나치게 두려워하면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글 잘 쓰면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떻게 내가 글을 써낼 것인가, 그런 것도 비서 하나 뒀다 생각하고 일을 할 수 있겠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나은 어떤 것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최초로 나왔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만 두 번째 책은 안 팔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